혹시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친구에게서 외면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늘 곁을 지켜주던 친구. 젊은 날의 열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던 벗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조차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보다도 친구가 더 마음을 알아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바로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삶의 무게는 더 이상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이제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릴 힘도 부족하고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으며 직장이라는 공통의 무대에서도 물러납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이야기꽃이 피던 친구들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건강과 병원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질문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순간이 바로 친구 관계의 변곡점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특정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친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조사에서는 노년기의 우울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친밀하던 친구 관계의 단절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친구라는 존재가 기댈 언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실감과 허물을 안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면 그토록 소중했던 친구 관계가 우리를 상처 입히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그 인연이 왜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지, 왜 그 자리가 갑자기 공허로 변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매주 화투를 쳤는데 내가 암 진단을 받고 나니 그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더군. 처음엔 바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두려워서 피한다는 걸 깨달았지. 그분의 눈빛에는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인생 자체를 흔드는 큰 공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묘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나도 언젠가 저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바로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왜 때로는 축복이지만 또 때로는 독이 되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친구가 쓸모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기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젊을 때는 함께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 평온,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 말입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과거의 그림자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늙어서는 친구가 필요 없는가라는 주제는 단순히 비관적인 결론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해야만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운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허상에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를 돌보고 자기 안에 평온을 찾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의 6부분에서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현실과 때로는 가슴 아픈 경험담을 그리고 전문가들의 통계와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유나 빵에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인간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학창시절 밤새워 수다 떨던 단짝 친구와 지금도 매일 연락하십니까? 직장에서 매일 점심을 함께 먹던 동료와 지금도 자주 만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유효기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친구가 필요합니다. 20대에는 꿈과 열정을 공유할 동지가 있었고 30대에는 육아와 직장 스트레스를 함께 털어놓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40대에는 중년의 위기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50대에는 부모님의 병간호와 자녀의 독립 이야기를 함께 나눌 친구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어떨까요? 더 이상 공유할 주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제 갈 길을 가고 직장도 떠났으며 남은 건 건강 이야기와 과거의 추억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면 30년 전 이야기만 반복해. 새로운 화제거리가 없으니 늘 과거만 곱씹어. 같은 얘기를 10번도 넘게 들었지. 이 말이 바로 관계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의무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지쳐가는 것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6%가 친구 모임에 나가도 즐겁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야기가 늘 같아서 지겹다. 만나면 오히려 우울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사실 노년기에 친구를 만나는 일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고 의무로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유효기간을 지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만남에서 우리는 서로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목격한다는 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면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본 것처럼 우울해집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친구를 보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즉, 친구를 통해 위로를 얻는 대신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0년 지기니까, 평생 친구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며 억지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이미 습관일 뿐 의미가 사라진 만남에 불과합니다. 좋은 기억은 마음속에 남겨두면 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상한 우유를 억지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탈이 나고 마음만 상하게 될 뿐입니다. 이제는 용기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계절이 있고 끝맺음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과거의 낡은 관계에 매달리느라 이런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응답자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거의 관계를 붙잡느라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낡은 관계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의외로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진짜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라면 과감히 놓아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정이란 영원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서로에게 빛이 되었던 기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빛은 영원히 남아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요.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자, 어려울 때 곁에 있자고 다짐했지만 정작 큰 병을 앓게 되면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이것이 노년에 접어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진실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58%가 투병 중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병원에 오기를 부담스러워한다. 내 모습을 보는 걸 두려워한다. 아예 연락을 피한다. 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즉, 아플 때야말로 친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박씨 어르신은 40년 지기 친구 5명과 매주 모여 화투를 치셨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박 어르신이 췌장암 진단을 받자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병문안을 왔지만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지고 몸이 야위자 친구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걸면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가족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40년 우정이 종이처럼 얇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친구의 아픈 모습을 보면 곧 자신도 그렇게 될 거라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치매 같은 병이 낙인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평생을 함께 수다 떨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혹시 옮을까 무섭다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병이 사람을 고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장례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생전에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정작 빈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무겁고 우울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족은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곁에 있습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투병 환자 중 가족이 끝까지 돌봐주는 비율은 92%에 달하지만 친구가 꾸준히 돌봐준 비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친구가 떠나는 건 아닙니다. 드물지만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맺어온 수많은 관계 중 단 한두 명이 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많은 친구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귀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 명마저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플 때 친구가 떠날 수도 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건 가족과 자기 자신뿐이다. 이 사실을 미리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믿고 계신가요? 친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
하지만 수많은 사례와 통계는 그 믿음이 환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병과 죽음 앞에서 친구는 도망가지만 가족은 남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는 친구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친구 관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할 때,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이 필요할 때, 손이 닿지 않는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때 생겨나는 미묘한 감정, 바로 부담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도와주면 고맙다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고마움 뒤에 따라붙는 건 내가 언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라는 무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만난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하고 한 달간 혼자 거동하기 어려웠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매일 반찬을 해다 주고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친구가 올 때마다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을 반복해야 했고 반드시 무엇인가로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회복된 뒤에도 그 친구를 보면 은근히 빚진 기분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움을 준 친구가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 많이 도와줬잖아 라는 말을 자주 꺼내며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김 할머니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도움은 감사가 아니라 빚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병원에 갈 때 친구에게 차편을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흔쾌히 태워다 주었지만 그 이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때 태워줬잖아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작은 도움 하나가 평생의 빚이 되어버린 겁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9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세를 진다는 자존심의 상처. 둘째,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셋째, 도움을 준 친구가 은근히 대가를 기대한다는 불편함. 나이가 들면 자존심은 더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갚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갚을 기회조차 줄어듭니다. 건강도 경제력도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기보다 차라리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게 더 깔끔하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돈은 갚으면 끝나지만 친구에게 진 빚은 끝없이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노인들이 친구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순간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친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도움을 거부하느냐 라며 서운해합니다. 이렇게 오해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순수한 호의보다는 계산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받는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도움이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더 불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그 순간 친구 관계의 본질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노년의 태도는 도움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고 꼭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공식적인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즐거움과 정서적 교류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어느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친구에게 신세지지 않아야 한다. 는 생각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지켜주는 따뜻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단 하루 만에 원수가 되어버린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노년에 가장 자주 깨지는 관계의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사이에 돈이 뭐 대수냐라고 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돈은 우정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제가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70대 두 어르신이 은행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50년 지기 친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언제 안 갚는다고 했냐. 서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싸우는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반세기 넘는 인연이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노년에는 경제적 불안이 커집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집착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와 식당에 가도 나는 7,000원짜리를 먹었는데 왜 반반 내야 하냐며 1,000원 차이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50년 우정이 불과 1,000원 때문에 금이 가는 순간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주차비를 꼼꼼히 계산합니다. 내가 운전했으니까 기름값은 빼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함께 즐겁게 다녀온 여행이 돈 문제로 끝나버립니다. 어떤 할머니는 친구와 시장에 갔다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친구가 내 것도 같이 사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돈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겨우 3만 원 때문에 30년 인연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개 모임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시작하지만 큰 돈이 걸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개주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평생 믿었던 친구가 몇천만 원 때문에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일은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뭐 필요해 라며 사업을 함께 시작했다가 수익이 나자 내가 더 많이 일했다, 내가 더 많이 투자했다며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원수처럼 만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게다가 자녀들의 경제력 차이가 관계에 더 큰 균열을 만듭니다. 자녀가 잘 사는 친구는 고급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고 그렇지 못한 친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고 거리는 멀어집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가 쌓이면 결국 관계는 끊어지고 맙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친구가 급하다고 빌려달라면 거절하기도 어렵고 빌려주기도 두렵습니다.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고 돌려받더라도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냐는 말과 돈을 왜 아직도 안 갚냐는 말 사이에서 우정은 산산조각 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70%가 친구와 돈 문제로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그 일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흔드는 시험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에서 돈 이야기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함께 계산하지 말고 각자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생활의 문제를 넘어 자존심과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란 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존재이지 돈을 나누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경계를 흐리면 돈은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되어 평생의 우정을 단숨에 잘라버립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선을 긋는 것, 그것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 친구 관계는 의무가 되고 돈과 병과 질투 속에서 금이 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현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혼자 있는 법을 배울 기회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고독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괴테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했고, 쇼펜하워는 타인은 지옥이고 고독이야말로 안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니체는 고독은 자유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보니 더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노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행복감은 친구 수와 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취미, 혼자 보내는 시간의 질과 훨씬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둑, 글쓰기, 걷기, 음악 감상 같은 혼자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증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행복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친구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입니다. 노년에는 수십 명의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몇 명, 마음이 편한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 웃는 척하며 앉아있을 필요도, 과거의 추억에 매달려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억지 없는 관계와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들을 때, 오히려 친구들과 시끄럽게 어울릴 때보다 더 큰 평온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행복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친구가 나를 채워주지 못할까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 답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이 넘어가니 친구가 아니라 거울이 내 벗이더군.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었어. 이 말처럼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허상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친구라는 이름의 의무와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을 돌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영상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